저는 이제 앞부분은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오픈 공간으로 활용이 돼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페스티벌, 그다음에 버스킹도 하고 축제도 하고 시민의 광장, 또 익산역을 찾는 그런 광장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 선상에 지금 익산역 확장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익산역 선상에 대폭적인 역사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드론 공항도 유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컨벤션이라든가 상업 기능, 유통 기능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선상만은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에 부지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이 앞부분에 지금 콜레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업무실들이 있습니다. 적십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뒷부분으로 옮기게 되면 이쪽에 앞부분에 훨씬 더 공간이 넓어지고 여기서 다양한 그런 행사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업존이라든가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고요. 특히 제2공공기관 유치는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가 또 중요합니다. 또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런 접근성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전라북도에서 우리 제2공공기관 유치는 익산역 주변이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공공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불편이 이제 교통의 중요성입니다. 빠르게 오고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익산역 주변이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중에서도 가장 수도권이 아니니까 수도권을 옮기는 거니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주거, 교육 이런 것들이 익산의 강점이고 특히 또 여러 가지 익산 우리 원광대 병원과 익산병원 여러 가지 그런 의료 시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 기능, 문화 관광 기능 또 우리 복지 기능이 같이 하는 우리 그런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만큼 경쟁력이 있는 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한 300에서 500개 크게는 공공기관을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제 이전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방선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픈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라북도에서 55개 기관 정도로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제 서로 각 시군 간에 지금 경쟁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 후보들이 다행히도 익산에 제2공공기관 유치를 이제 하겠다 지금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좋은 거죠.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익산의 장점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 후보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런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 공공기관 유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라북도에서 금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농생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익산의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서는 익산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을 저희가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생명, 이제 말산업, 그다음에 농협, 또 제가 또 국토교통부에 관련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이전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이제 익산의 장점과 아울러서 또 익산의 기반 산업들과 또 연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제2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하고요. 드론공항도 2028년에 국토교통부에서 1차 상용화를 서울 중심으로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요새는 어번 에어 모빌리티 하는데 이제 AAM으로 바뀐답니다.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그래서 이제 지역 간에 리저널 R을 붙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게 되는데 이제 버티포트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비라든가 운항이라든가 관제라든가 또 인력 양성도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 드론 공항은 한 4,500억 정도 지금 김포공항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건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그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국비가 중심이 되고 또 민간 자본이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운항에 대해서는 여러 대한항공도 관심이 있고 기체뿐만 아니고 기체는 아시는데 현대차, 그다음에 한화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데서 기체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드론공항 현대 엘리베이터에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베이터식으로 막 그 드론이 각 층에 있는 거고 빠르게 환승할 수 있게 하고 타는 데는 이제 한쪽에 있어서 현대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드론 버티포트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이제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익산역의 위상이 대폭적으로 높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항은 이 드론 이 항공은 잘 아시는 대로 꼭 공항과 공항과 어디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환승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익산까지 막 30분이 왔는데 또 여기 가기 위해서 또 환승을 다른 걸로 갈아타잖아요. 물론 드론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고 교통의 허브가 됩니다. 결절점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금 경쟁력도 지금 앞으로 되게 높아질 거예요. 기체값도 4에서 6억 원 정도면 5인승 충분히 상용화가 되면 이제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이항이라든가 미국에도 있고 미국, 유럽 지금 중동에도 하고 있고 이게 조만간 있으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또 관제가 또 중요하거든요. 현재는 일정한 통로, 효량을 코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관제하는 회피해서 가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통신도 중요하고 종합 예술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공항을 이제 반드시 유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공공기관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이 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철도선이 더 연결이 익산역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익산역은 확장해야 되고 여러 기능적으로 역할이 또 확대되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수행버스 터미널 지금 고속버스는 없어졌습니다. 그게 오면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버스 고속버스 노선이 이제 철도가 있고 항공이 있으면 더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이제 7.9km인데 이것도 지금 한 5천억 정도 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노선들이 지금은 이제 경부선이 딱 하나만 내려와서 서해선 이렇게 있는데 다양한 루트로 해서 익산역의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장항선 복선 전철화가 지금 홍성부터 대학까지인데 일부 구간이 지금 전철화가 안 돼 있고 단선입니다. 단선이면 가다가 옛날에 기억나시죠? 새마을호 고속차가 지나갈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단선의 문제점이에요. 복선은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각자 가면 되는 거니까. 빠른 고속선은 옆으로 가면 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 저 위에 있는 이게 수도권에 있는 모든 수요가 이제 익산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 항만이 건설되면 공항을 새만금 신공항을 거쳐서 대화를 거쳐서 익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오는 게 익산을 거쳐서 전주까지 광역 전철망 이게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익산역 중심으로 해서 전주와 익산 그다음에 새만금까지 연결하는 군산 연결하는 광역 전철망 전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철. 그럼 국고 비율이 70%고 전주와 익산과 군산이 그다음에 도하고 도비 12를 합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익산역에 많은 승객이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 오순간에 지금 병목 구간입니다. 병목 구간. 그래서
광명과 용산에서 오는 것이 평택에서 만나서 오송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갈라지는 이런 형태인데 병목구가 있는데 이게 2028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현재 그 일일 190회가 KTX에 운행하고 있는데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380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직통선도 만들 수도 있고 더 많은 KTX와 SRT가 2배로 늘어나니까 그만큼 익산역에 호커하스텐다 선상에 우리 더 많은 우리 역사를 늘릴 충분한 그런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선 이 고속화 지금 2024년에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원래는 금년 10월이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산에서 지금 여수까지 3시간 걸리는데 고속화가 되면 30분이 단축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철도국장 할 때 여수 엑스포가 있어가지고 막 그때는 시안에 쫓겨서 필요한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 피지를 못했어요. 직선화를 해야 속도가 나니까요. 현재는 뭐 150km를 250km 이상으로 하려면 펴야 됩니다. 직선화. 그래서 예타가 이제 이건 통과될 거고 이게 되면 뭐 패싱이나 이런 얘기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김윤덕 장관님도 저도 여기서도 만났고 용산역에서 봤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우리가 단단하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예타가 진행되고 있고 곧 결정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 지방선거 뭐 끝나고 이때쯤 예타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라지면 아까 뭐 북북선 이것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연결성이 있으면 익산역의 역할도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양군 신항만 인입선도 지금 되고 있어서 익산역의 중심으로 해서 신항만과 봉항과 이런 군산 지역의 수요 또 새만금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5차 국가 철도망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우리가 막 계속 요구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전주 김천 이 선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전주에서 연결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익산을 통해서 전라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익산을 통해서 지금 서해안 쪽만 가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동해안에도 우리가 동쪽으로 질수할 수 있는 동진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제일 좋겠죠. 익산에서. 그렇지만 아까 익산 패싱 전라선이 절대 말이 될 수 없듯이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철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고속철도는 1km에 1,000억 들고요. 보통 이런 선은 한 500억 이상, 6, 700억이 들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도로하고는 절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볼 때 이것도 우리가 익산이 동해안을 진출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래서 익산 이제 동익산 신호장을 통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완주 산단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새만금을 익산의 무대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연결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뭐 신선식품도 있고 곡물도 있고 또 하림이나 이런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 수도 아니겠습니까? 국가식품캐스터 2단계도 하고 있고 우리가 통합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우리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추가 검토 사업 막 이런 걸로만 돼 있고 아직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이게 돼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BC가 있잖아요. 막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하는데 이쪽이 더 발전을 앞으로 할 겁니다. 새만금 MP가 지금 수립되고 있어서 이제 새만금과 익산 간에 연결한 뭐 고속도로도 거기에 추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익산이 이 새만금의 영토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그 BC로 보면 안 나옵니다. 근데 조그만 장래만 조금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 끈기 있게 주장하면 반드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현 정시장님도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익산을 중심으로 전주에서 이쪽 새만금에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 전철망이 이거 역시 이쪽에 무르익으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도 BC를 점점 높여가는 노력들 그 다음에 국토부 차관 출신 최종호가 열심히 하여튼 강력하게 해서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익산역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여기에 이제 뭐 드론 공항까지 하늘 기능까지 교통 기능까지 합사이 되고 저렇게 확장된 우리 익산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하면 익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역사 가지고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족한데 그 대폭적인 확장과 함께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이 와야 되고 제2공공기관 유치 막 그 꿈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관철해야 되지만 이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이제 업무실도 있고 저는 여기에 대기업을 좀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서 이런 기능들의 또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하면 분명히 우리 그 메가 익산역 광역 호흡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봐야 되고요. 또 이게 성공해야 익산 발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토대가 마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저 최조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공약이 아니고 우리 익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제1의 정책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한과 함께 아울러서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최정호가 그런 정말 책임지고 저희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 기능은 이제 저희가 그 익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와 여객이 이제 같이 가야 되고요. 근데 익산역의 물류 기능을 여기서 존치를 하고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별개라고 보고요. 이제 저도 코레일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황등역이나 동익산역을 물류의 중심으로 삼고 또 차량 기지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차량기 이전 문제도 같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희 지금 익산시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전하려면 먼저 만들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기지 이전 문제, 그다음에 금방 질문하신 물류 기능을 이제 반드시 확보해야 되니까 동익산역 뭐 이런 데가 지금 제일 유력한 그런 후보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 기능도 이제 저희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은 이건 저는 막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이라는 게. 근데 이걸 막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또 이게 막 시에서 10위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간점도 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컨벤션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좋으면 여기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그런 게 바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익산역에 이제 반드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컨벤션이 필요하다. 근데 규모는 그 이제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이제 이건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만 명 뭐 이렇게 좋은 제안 우리 박 시장 전 시장님이 해주셨는데 컨벤션 기능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림은 저는 사실은 이게 막 그 시에서 또는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그려지는 건 반드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익산시도 이 광장 앞에 다양한 이제 그 시설물이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 빌딩도 있고 한데 이건 정말 투자자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 또 입주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 위치 이런 것들 해서 다시 그림을 정확하게 그런 관점 소유자 관점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고 긴밀한 그런 이제
TF라든가 기구를 통해서 논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능들은 다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어디에 어떻게 위치할지는 그런 수요자와 투자자와 또 시와 도와 또 관련 이제 국토교통부와 논의해서 이제 정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합환센터 아까 국고 보조비율도 50%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용석 광역교통위원 위원장님도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교감이 있었고 이것도 이제 기재부하고도 또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교통 시설에 비해서 전철은 70%, 광역도는 50인데 복합환센터만 유독 30% 낮기 때문에 더 높여야 사업성도 높아지고 투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장급 이상, 과장급, 부장급, 실장급 많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주택 토지 실장도 제가 또 잘 아는 거고 근데 과장급 이상은 제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잘 관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자본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자본이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창출이 돼야 오죠. 그래서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 투자를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빈 공실이 없어야죠.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면 그게 큰 자금난과 어떻게 보면 정말 부도이기에 봉착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성을 높여야 되니까 복합환센터도 국고별도 높이고 제2공공기관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선상역사 대폭 늘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이제 국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된 이런 앞으로 장래 사업들이 익산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 유통시설도 우리가 서울같이 수도권같이 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오면 좋죠. 네, 그것도 이제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출하를 해야 되지만 이제 그렇게 큰 게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기능은 이제 올 겁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면 이제 반드시 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늘 하는 수도권은 이제 저희 백화점 이제 이런 게 중심이고요. 이제 다른 데는 복합환센터도 그렇고 수익을 보전해주는 모든 방식들이 저희가 이제 저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고속철도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들하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땅을 개발해서 역세권 개발이면 주로 이제 택지 개발, 아파트 이런 걸로 수익성을 담보해 가고 있었는데 익산역은 이제 우리 익산은 그런 건 지금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익산역이 기능과 이렇게 역할이 확대가 된다. 수요가 많이 늘는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공공기관 유치라든가 복합환센터의 국고 보조비를 높인다든가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여기서 묶는다면 민간 사업성은 반드시 높아질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민간 투자자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충분히 찾아서 해야 되겠죠. 연결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는 또 이제 중앙동 이쪽하고도 익산역은 뒤하고 앞에하고 특히 이제 역전함 이 부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쪽하고 어떻게 발전을 연계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 납부된 도심 살리는 거 저도 지금 그것도 제1의 중점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익산역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저는 사업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